안녕하십니까. 에스프란트 치과병원 손병섭 원장입니다. 원장님, 치과 의사만 알고 있는 임플란트 좋은 치과 고르는 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치과 의사 입장에서 만약 제가 직접 임플란트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제 가족 중에 제가 직접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라면 일단 임플란트를 하시는 원장님의 실력이 물론 가장 중요하겠죠. 병의원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이제 원장님들 이제 이력이나 양력이나 스펙들이 쭉 나와 있는데 어떤 치과 대학을 나오고 또 어느 수련병원에서 또 어떤 전문 진료 과목을 가지고 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셨느냐, 또 그에 따른 해당 전문의 자격증이 있느냐, 또 그 외로 별도로 또 대학원에 진출하셔서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갖고 계시냐, 그리고 이제 필드에 나와서는 얼마나 많은 술 행사나 이런 거를 또 많이 하셨느냐, 그리고 이제 이력을 쭉 보겠죠. 하여튼 치과 의사가 아닌 분이 이력을 보다 보면 또 이게 좋은 이력인지 나쁜 이력인지 좀 이해하시기 힘든 부분이 좀 있긴 하겠지만, 치과 전문 과목이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임플란트와 관련해서는 보철과 또 구강외과, 임플란트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전문 과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치과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모든 치과 선생님들이 다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두루두루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요즘 대부분의 SNS,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활동들이 광고라는 영역에 의해서 막혀 있긴 하지만, 이제 잘 찾아보시면 열심히 하시는 원장님들은 이제 개인 블로그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내가 어떻게 진료를 했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치료 결과를 유출을 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잘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시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바쁘고 유명한 원장님들은 너무 바빠서 사실은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좀 안타깝긴 하죠. 이제 외람되지만 저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진료에 치이다 보면은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쉬기 바쁘지, 밤에 남아서 그거 또 SNS에 올린다고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이제 블로그에다가 쭉 내가 치료한 기록을 남겨둠으로 해서 그 기록이 다른 환자한테 도움이 되거나, 또 제가 이제 다른 환자들한테 이제 상담하고 설명을 할 때 그 자료를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라면 제 개인 블로그에 제가 그동안 치료했었던 내용이나 일련의 과정들, 그것이 이제 5년, 10년 지나서 어떻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그거보다 더 좋은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사실은 이제 병의원들의 이제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인데, 사실 어느 식당이나 레스토랑을 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특히라도 이제 이 치과 병의원이 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 관리와 청결, 소독,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거를 저는 가장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병원이 얼마만큼 감염 관리, 또 청결이나 소독에 진심이냐, 그건 본인 그 해당 병원 홈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글이 아니라 사진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여야 될 텐데, 사실 이제 치과라는 영역이 환자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입을 벌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를 해야 되고, 물도 써야 되고, 기구도 만져야 되고, 수강 관리, 에어로졸, 또 표면 관리, 기부 세척,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감염 관리나 소독이나 청결을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한번 휘몰아치고 나서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강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 감염 관리와 소독 청결은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가장 민감한 이제 가격적인 부담인데요. 사실 현재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2개까지는 정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해드리고 있긴 한데, 사실 아직 나이가 만 65세가 안 되셨거나 65세가 넘었다 하시더라도 2개 이상 초과되는 부분은 전부 비급여 진료 대상이라서 각 병원들마다 진료 수가를 스스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비싼 건가 싼 건가 SNS에 공격적으로 광고하는 치과들은 제 개인적으로 너무 터무니없는 비용으로 사실은 광고를 하고 있긴 한데, 그거는 솔직히 이제 박리담회나 먹튀 병원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별로
그런 데는 아예 눈길을 안 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좀 기준점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2024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저희 에스프란트 치과병원은 이제 병원 그러니까 2차 의료기관이거든요. 보통 이제 1차 의료기관이 치과의원, 2차 의료기관이 저희 같이 이제 치과병원, 그리고 3차 의료기관이 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치과병원들이 될 텐데 이 중간 2차 의료기관인 치과병원의 2024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수가는 144만 3,590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30%인 본인 부담금이 43만 3천 원이고 하여튼 전체 비용이 뭐 144만 원, 5만 원. 여기에 이제 혹시라도 이를 빼야 된다든지 뭐 엑스레이를 찍어야 된다든지 이런 기타 의료보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가 포함되어지게 된다면 대략 전체 비용은 150만 원을 저희 나라에서 이제 정한 임플란트 수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수가는 재료대하고 치과 의사의 행위료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행위료예요. 재료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어떤 임플란트를 썼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막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라 치과 의사의 이 행위료를 얼마나 책정을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니까 똑같은 임플란트를 쓰는데 왜 저 병원은 얼마인데 이 병원은 얼마냐 이런 식의 궁금증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의 수가는 재료대가 아니라 그 재료를 가지고 실제 진료를 하는 치과 의사의 행위료다. 대략 평균이 150만 원이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는 이제 수가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 내가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적정 수가가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가 그 원장님이 어떤 이력과 스펙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진료를 하셨느냐. 그건 이제 그 사람의 과거의 이력을 봐야 되겠고. 두 번째가 감염관리나 소독이나 청결. 세 번째가 너무 저렴한 병원은 먹튀 병원이나 박리담일 병원일 수가 있거나 아니면 과잉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될 수도 있겠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에스프란트 치과병원 손병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